네, 안녕하세요. 자, 뭐 이제 3월 돌아왔죠. 예, 이제 두 바퀴. 그래서 이제 또 첫 진도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 했던 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했던 것하고 안 했던 내용 이제 같이 갈 테니까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봐 주셔야 되냐면 뭐 앞에 뭐 재정 목적이랄지 법령 구성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 자, 25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용어 정의. 영어 정의 나와 있어요. 예, 이제 여기 영어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예,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그래요. 그죠?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쭉 따라오시면 돼요. 뭐 또 자주 공부를 했더라도 잊어먹으니까 또 자꾸 봐야 돼요. 뭐 어차피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 10번은 봐야지 제대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는 것은 다져가는 거고 모르는 것은 새로 습득하는 거. 그렇게 계속 가야지. 그걸 안 하면 나중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25페이지 영어 들어가 볼게요. 자, 중계부터 나옵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26페이지로 보세요. 중계가 나오고 중개업이란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가 나와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오고 중개보조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 뭐 이제 우리 과목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시험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용어만큼은 법 조문 그대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 토시 하나까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틀려요. 자, 중개 개념 뭡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그랬죠?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합니까?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임대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 있습니까? 그 밖에 권리의, 그죠? 뭐라 그랬어요? 득실, 변경, 행위를 뭐한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 개념을 그대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예, 그거. 자,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예, 그죠? 자, 이 영어 그대로 숙지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여기서 법정이란 뜻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 그럼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 그럼 뭐가 있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뭐가 있어요?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이것이 이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동차랄지 선박이랄지 항공기랄지 중개 이런 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 이건 중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법상 중개 대상물은 이런 것이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란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 매매 같으면 누구?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 자, 전세권은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거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개념 잡았어요? 그럼 뭘 중개한다 그랬어요? 매매, 사고 파는 거, 또 교환, 물건을 바꾸는 거, 임대차,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린 거죠. 자, 이것은 공부 안 해도 뭐 이 정도 중개한다는 건 대충 아실 거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이것만 중개해요? 권리도 중개해요? 권리. 자, 여기서 권리 얘기가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민법상 권리입니다. 그럼 민법상 권리를 다 중개해요?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이 권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소유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까? 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됩니다. 이걸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영위물권? 영위물권. 이건 셋 다 중개 가능합니까? 무엇도 가능해요? 자, 이 득이란 말이 발생 또는 뭐라 그래요? 설정, 실의, 소멸, 변경이 이전 또는 변경 이렇게 표현해요. 뭐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주로 뭘 중개할 수 있어요? 설정하고 이전을 중개할 수가 있다. 둘 다 가능합니까? 예, 설정 이전 가능합니다요. 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지역권 설정, 지역권 이전,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다 가능해요? 예,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그러면 담보물권은 저당만 있어요? 유치권도 있죠? 저당은 판례에서 된다고 했어요. 명확하게. 그러면 유치권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무조건 안 돼? 왜 이전만 되고 설정은 안 돼요? 판례? 예, 그냥 판례. 무조건. 그러니까 설정은 왜 안 되냐고. 끼어들 그거에 없으니까. 아주 좋았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끼어들 것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무슨 담보물권?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두 가지는 법정이에요, 약정이에요?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유치권부터 분석 들어갈 것 같아요. 유치권은 동산에만 인정됩니까? 동산, 부동산 다 인정되는 권리요? 다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동산 유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예를 뭘 생각하면 빨라요? 세탁물 맡기는 거? 예, 그래. 세탁물 맡기면 세탁비를 가져올 때까지 세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동산 유치요. 근데 우리 개공이 취급하는 것은 동산이라 그랬어요?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동산 유치는 중개 못 해요. 됐어요? 그럼 부동산 유치 예는 뭘 생각하면 돼요? 도급계약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을에게 건물 한 채 지어달라고 맡겼어요. 맡기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도급인. 맡은 사람을? 그죠? 돈 얼마 주기로 했어요? 다 지어주면? 1억. 이제 편하게 1억이라 할게요. 그럼 이것도 계약이거든요. 도급계약. 돈을 안 주면 이 건물을 돌려줘 버리면 담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부동산 유치요. 그러면 설정은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법정 담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합의를 해야지 개공이 유치권을 중개할 수 있죠. 그런데 합의해서 인정 규정에서 법의 규정에서 저 물건을 당연히 잡을 권리가 생겨요. 둘이 유치권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안 꺼내도 당연히 잡을 권리가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개공이 가방으로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설정은 안 돼요. 근데 이전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판례에서. 이건 판례에서 된다 그랬어요. 그럼 판례 내용이 뭐겠어요? 이 된다는 판례 내용이 뭐냐고. 판례 내용 기억 안 나요? 기억 없어요? 자, 판례가 이거요. 자, 권리가 있어요? 이런. 이게 채권, 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근데 이 권리만, 돈 받을 권리만 인수받으면 담보가 없잖아요. 안 나와. 이 목적물, 건물하고 목적물을 잡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이잖아요. 이걸 같이 이전하면 이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개공이 을하고 병사에 끼어서 유치권 이전 행위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판례가 그거예요. 피담보 채권하고 목적물, 유치권을 같이 이전하면 이전성이 있다. 그럼 유치권만 단독으로 이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이전이 되고 개공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판례 내용이에요. 기억 잡았어요? 그러면 유치권 설정은 안 되고 뭐만 되는 거예요? 이전만 돼요. 그러면 출제자가 유치권 되냐 물어보면 된다고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유치권이 되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된다고 해야 돼요. 뭐가 되니까? 이전이 되니. 아주 좋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네. 오 좋아. 아주 좋았어요. 예, 유치권 이전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유치권은 이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되는 거고 질권은 전당부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왜 안 돼요? 이거 약정이니까 합의하니까 전당부 소개해주고 보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이 질권은 부동산에 인정되는 권리요, 동산에 인정된 권리. 그럼 개공이 취급하는 것은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그래서 질권은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저당은 부동산에만 인정된 권리거든요. 판례에서 된다고 했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담보물권은 저당은 되고 유치권은 이전만 되고 질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유치권은 결로 되는 거죠? 네. 자, 추가로 알아둘 것이 이제 뭐냐면 방금 지상권은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설정 이전 다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부수인 게 아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니까 설정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법정 지상권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법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설정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뭐만? 이전만 돼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설정은 무조건 안 돼요. 유치권도 법정 담보잖아요. 그죠? 그럼 법정 저당권이라고 있어요. 그럼 법정 저당권도 법정이란 말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설정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전은 이것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라는 것은 다시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죠. 환매권은 행사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되는 됩니까요? 이전은 됩니다. 자,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성이 있어요. 등기 이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매권 이전은 돼, 안 돼? 돼. 그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우리가 한 바퀴 도신 분들 분묘기지권 배웠죠?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설정 이전 다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거래 자체가 안 돼. 이 분묘기지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중개할 수 없습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무채재산권 들어봤어요? 무채재산권 달리 표현은 뭐야? 지적재산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뭐 특허랄지 상표랄지 저작권이랄지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정신적 산물은 절대 안 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채재산권은 지적재산권 그래요. 이건 안 됩니다. 특허, 상표, 저작 이런 거.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점유권은 되겠어요? 점유권? 점유권은 끼어들 수도 없고 점유를 떠나면 점유권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점유권은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이해됐어요? 예,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밖의 권리를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그럼 잡았어요? 그러면 이걸 뭐 하는 것이? 알선하는 것이 뭐다? 중개다. 그럼 알선이 뭐예요? 둘이 연결해주는 행위죠? 예, 그죠. 자, 계약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개의 개념이 이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중개란 것은 이제 계략적으로 지금 정의를 해봤거든요.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것이 중개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를 알선한 건 중개다 아니다? 사람 소개는 중개다 아니다? 예,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중개입니까? 안 합니까? 그건 왜 아니에요? 부동산을 맞는데. 상담은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은 조언해 주는 거지. 고민 해결해 준 거지. 연결해 준 게 아니라.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중개 개념 배웠어요. 그래서 중개 개념 알고 구체적인 거. 자,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6페이지 청색 1번 중개의 정의 있습니까?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쓰는 것을 말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양가로 1번 법정 중개 대상물 두 번째 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개념 밑줄 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두 번째 줄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 자,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방.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 거래 당사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권리 나와 있죠.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자, 오른쪽 페이지 27페이지 첫째 줄부터 이쪽 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 그죠?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가 다 되죠? 담보물권 저당은 되고 유치권도 된다고 했죠? 유치권은 이전만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권은 왜 없어 거기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1번 제목이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잖아요. 그 다음에 환매권도 이전은 되니까 되는 쪽에 나와 있죠? 임차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질권은 돼 안 돼? 안 돼. 질권 동안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옆에 분미호 기지권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줄 무채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이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영업권하고 어업권도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이건 영업에 관한 권리지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예요? 그건 두 번째 후단. 발생, 변경, 소멸을 뭐한다? 통칭한다. 거기만 밑에 보세요. 발생, 변경, 소멸. 이게 득실, 변경, 행위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TP 넘어가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알선이라는 것은 첫째 줄. 자, 중개 행위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중간자적 지에서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돕는 행위. 돕는 행위.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알선. 뭐 상식을 한번 읽어 두세요. 자, 그다음에 또 칠판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면 중개의 3요소가 나와 있어요. 중개의 몇 요소? 그러면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자, 중개 대상 물이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뭐요? 개공. 자, 중개 행위자 나와 있죠? 근데 중개 행위자 중에서 가장 대표한 사람이 개공이야. 물론 일반인도 될 수 있어 이건. 그래서 거기 중개 3요소에 중개 대상물, 중개 의뢰인, 중개 행위자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개공인데 일반인도 알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 행위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개 3요소 밑줄 그어보시고. 중개 대상물, 의뢰인, 중개 행위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선해 준 것이 중개라고 했죠? 그러면 중개 행위의 법적 성질이 몇 가지 안 되지만 중요해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중개 행위, 알선 행위. 됐어요? 그럼 이 중개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행위라고 봐야 돼? 왜? 자, 이것은 연결해 주는 행위죠? 계약이 아니죠? 의사 표시를 줘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는 누구하고 하고 있어요? 법률 행위는 지금 이 칠판에서 누구 하고 있어요? 갑하고 을. 이게 계약. 그죠? 이걸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통틀어서 이걸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거래 계약. 이건 법률 행위야.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거든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했나 확인 들어갈게요.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 그러면 알았다. 승낙 떨어지죠?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그럼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라고 해요? 사실행위라고 해요? 확실해요? 정말로? 후회 없어요? 영원히? 영원히? 여기도? 여기도? 예, 여기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아니에요? 진짜로? 다시 물어볼게요.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법률의 의사 표시를 요소하는 법률 요건이거든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계약이야. 그래서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 종류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사겠느냐 알았다. 계약 성립하면 계약이 성립되죠? 그건 법률행위고. 그럼 이건 중개해달라 의사 표시 있어 없어? 해주겠다. 합치가 됐죠? 계약이네? 그럼 법률행위는 사실행위. 법률행위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맨날 틀려. 이것만 외워가지고 중개죄만 나오면 다 사실.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거래계약은 무슨 행위? 법률행위. 중개계약도 법률행위. 중개행위는? 왜냐하면 이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연결해준 행위지. 그럼 잡았어요? 이게 사실행위고 계약은 다 법률행위야. 이것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 그죠? 자, 다음 주에 문제가 나갈란가도 모르겠네. 자, 보세요. 계약은 다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확인 들어가잖아요. 이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자, 이 중개행위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자로서 행위입니까? 이 사람 대리인으로 하는 대리 행위입니까? 아니면 독자적 행위겠어요? 독자적 행위입니다. 사자란 것은 심부름꾼,
의뢰인 시킨 대로 하는 행위도 아니고 대리 행위도 아니고 자기 전문 지식 가지고 독자적으로 한다. 이걸 뭔 자죠? 그래, 독자적이. 그 다음에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사전에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기 성격은 몇 줄 안 되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중개기 성격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후단 사실행위 동그라미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줄 사자 대리도 아니고 마지막 줄 독자적 행위라고 나왔어요. 독자적 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나와 있어요. 네, 세 가지 많지 않지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그 판례 2번 판례 보세요. 1번 판례는 방금 했고 2번 판례 중개행위 여부 판단 여부 판례 있죠. 이 판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문을 익혀야 돼. 자, 내가 읽어갈 테니까 동그라미 칠 한 대만 치세요. 자,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자,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 없어요? 기준 판례입니다. 이건 기준 판례인데 거래 당사 보호의 목적을 둔 법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그죠? 중개업자. 요즘은 중개업자를 해요? 개공이라 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 하는 개공 후 주관적 의사 동그라미.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주세요. 자, 중개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개공 후 주관적 의사로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오른쪽 페이지 객관적 동그라미. 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 지문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중개 행위냐 여부 판단 기준. 개공 후 주관적 의사로 판단한 거 아니라 뭘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3번 판례 있어요? 자, 세 줄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한참만 쓴다. 그거예요. 바로.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죠. 근데 일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죠. 이것도 중개행위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양쪽으로부터 의뢰받든 한쪽으로부터 의뢰받든 중개행위. 이런 판례들이 간혹 가다가 시험에 자주 떠요. 지문들 그러니까 눈에 더 익혀 두셔야 돼요. 이 판례 지문은 출제자가 임의적으로 지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 지문은 그대로 띄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문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출제자들이 임의적으로 문장을 못 바꿔요. 판례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판례는 그냥 지문을 좀 익혀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스에서 2번 박스 있어요? 자, 2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 중개 유형 들어갑니다. 자, 어디를 보고 쓰면 됩니까? 절판. 자, 중개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첫 번째가 개업공인 중개사의 관여 정도라고 나왔을 거예요. 관여 정도란 말이 있어요. 관여 동그라미 쳐서요.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가 지시중개하고 무슨 중개? 참여. 지시중개란 말 들어보셨어요? 참여중개 들어보셨어요? 지시중개가 뭘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시중개. 지시. 시키는 거. 그죠? 시키는 거 지시다. 그러면 전시중개는? 펼쳐놓고 뭐 사라고? 지시중개하고 전시중개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보통 이걸 알선이란 말을 써요. 요즘은 이제 알선이 중개라고 공통으로 막 쓰고 있는데 원래 알선은 지시중개야. 그리고 원래 중개는 참여중개로. 됐어요? 그러면 지시중개, 전시중개 같은 말인데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지시중개겠어요? 광고하면서? 좋았어요. 또 안 들어봤나 보다. 그럼 지금 들어봐요.
지시중개는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개공할 일이 끝나요. 정보만 제공해주면 중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니까 이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 이제 개공 찾아와서 의뢰를 맡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저 매물에 관한 건물에 관한 자료만 전시해 주세요. 그래요. 자료를 뭐 해달라고? 어디에다가 전시해 달라고? 뭐 중개사무소를 할지 일정한 장소에다가 뭐 매물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가격이랄지 물건 특징들이 있어 없어? A4 용지에다가 한 달 전시하고 얼마, 2달 전시하고 얼마. 됐어요? 예.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지시중개예요. 됐어요? 그러고 돈 받는 거야. 그러면 거래계약까지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자료만 전시해주고 보수를 받는 거야. 그럼 보수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뭐 5천 원, 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저거 해? 안 해? 하면 요거도 먹지? 그렇죠? 서비스를 해준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뭐라 해서 이게 또 뭐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의리 찾아와서 개공이 뭐라냐면 이 매물에 관한 정보만 가르쳐달라. 계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보만 가르쳐달라. 그러면 개공은 뭐만 가르쳐주고 정보만 가르쳐주고 보수를 받는 거야. 이것도 계약까지 관여해서 안 해서? 을은 자기가 계약하겠다니까 정보만 가르쳐달라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이런 것을 무슨 중개? 지시중개. 지시중개요. 그러면 참여중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의뢰 들어오면 뭐까지 끝내주고 거래까지 계약까지 체결해주고 보수 받는 거죠. 중개보수 있잖아요. 계약까지 탁 성사시켜주고 보수 받는 거. 이건 무슨 중개? 그러면 뭐가 더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 관여 정도야. 지시중개는 계약까지 관여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참여중개는 계약까지 관여를 한 거. 그래서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지시중개. 지시중개를 달리 표현해서 전시중개. 알성 그럽니다. 그리고 참여중개를 매개중개, 중개 그래요. 이해됐어요?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났어. 자 좋아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좋았어요. 뒷페이지 뭐가 나와요? 법적 근거 동그라미.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입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가 공인중개하고 뭐다? 사중개. 그럼 공인중개는 어떻게 한 걸 공인중개라 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되려고 앉아있잖아 지금.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법적 제도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중개 이렇게 나와있죠. 사중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공인중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개업을 하려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취득하고 개설 등록하고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중개가 무슨 중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격 취득하고 등록까지 하고 해야죠. 그죠? 이런 걸 공인중개라고. 사중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 자, 옆집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공부한다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라지면 알게 돼. 날마다 사라지면 알게 될 거예요. 얘 저분이 자주 사라지지. 그래서 공부하러 다닌구나 중개사.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다닌다니까 우리 물건 한번 중개해봐라.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중개해주고 중개해줬어요. 잘 됐어. 고맙다고 보수받는 형태.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걸 무슨 중개? 사중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 쪽에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자, 이것은 둘 다 가능해요. 이건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둘 다 같이 할 수 있고. 됐어요? 근데 여기는 사중개가 아니라 우리 부동산 중개는 뭐다? 공인중개에 들어갑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주체의 수. 단독 중개하고 뭐 이건 다 알죠? 혼자서 하는 것이 단독이고 2명 이상 개공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공동중개. 뭐 이건 뭐 쉬운 거고. 됐어요? 자, 주체의 수. 둘 다 가능하죠? 단독 중개도 가능하고 공동 중개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둘 다 가능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다음에 또 봐보세요. 어떻게 봐주셔야 돼? 자연스럽게. 그죠? 자, 굳이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왜? 100점은 맞으면 되니까. 자, 중개 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중개 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상사중개하고 민사중개로 나눠집니다. 상사중개하고 무슨 중개? 그럼 상사중개는 뭐예요? 뭘 대상으로 하는가? 타인과는 상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타인과는 뭘 대상으로 한다? 상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상인이어야 돼.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일 수도 있고 일방이 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 간의 중거를 알선한 것이 상사중개고, 민사중개는 상행이에요, 상행위, 외의 행위예요? 외의 행위입니다. 일반인을 대상한 거예요. 누구를 대상해? 일반인.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는 어디로 봐야 돼?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중개랑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토지, 건축물 중개하잖아요.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민사중개 들어가.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상사중개는 어느 법을 적용하겠어요? 상법을 적용합니다. 민사중개는? 아니, 각 개별법이 우선 적용한다. 물론 민법도 적용돼요. 이 개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됐어요? 민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 이 개별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개별법 뜻이 뭐예요? 개별법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냐고 이거예요. 부동산 중개는 우리 공인 중개사법이 우선 적용한다. 이게 개별법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리고 이 민사중개는 직업 소개도 민사중개 파트에 들어가요.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분류했을 때. 이해됐어요? 혼인중매도 민사중개에 들어가요. 뭔지 아셨어요? 이건 다 민사중개 파트예요. 이걸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류했을 때. 그죠? 부동산 중개도 뭐다? 민사중개. 개별법이란 이거예요. 이건 뭐 직업안정법이 있으면 그런 법이다. 이런 개별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우선 적용되고 이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은 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야지 여백에다가. 이 여백에다 적어. 중개행위 대상, 중개행위 대상, 중개행위 대상 칠판 그대로 적으면 돼요. 상사중개하고 무슨 중개? 민사중개. 카메라는 칠판 여기를 잡아줘야 하는데 나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예, 그렇죠. 예, 좋았어요. 자, 적고 있어요? 자, 중개행위 대상, 상사중개는 뭘 대상으로 한다? 상행위,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상행위, 상법 적용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민사중개는 상행위입니까? 상행위 외의 행위입니까? 외의 행위. 그리고 각 개별법 적용. 됐어요? 각 개별법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 들어가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대충 아직 덜 적었나? 예. 열심히 적어봐요. 그렇죠? 오늘 중으로 적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됐죠? 뭐가 안 보여? 공인중개사법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 적용된다 이 뜻이고. 됐어요? 그리고 직업소개, 혼인중매 여기도 민사중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적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적어야 돼. 이제 5번 그래갖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의무 정도.
개공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일방적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쌍방적 중개가 있어요. 일방적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쌍방적 중개가 있습니다. 개업공인 중에서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 개업공인 중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 책이 없으니까 적으라고 여백에다 적으면 돼요. 됐어요? 자, 개업공인 중에서 무슨 의무 정도? 일방적하고 뭐다? 쌍방적. 됐어요? 그러면 일방적 중개라는 건 뭐냐면 물건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중개해달라고. 그러면 개업공인 중에서는 적극적인 중개활동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요. 중개활동 의무는 없는데 우연히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말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한 바퀴 도신 분은 배웠죠? 일반 중개계약.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형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방적 중개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자,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 활동할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중개 활동할 의무가 없는데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 우리가 배웠던 일반 중개 계약 형태가 일방적이요. 그럼 쌍방적이란 건 뭐겠어요? 일단 개공은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 중개 활동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적극적 중개 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또 거래가 성사되면 의뢰인은 중개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서로가 의무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쌍방적.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전속. 그렇지. 전속 중개계약 아주 좋았어요. 이 전속 중개계약 형태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무슨 정도? 무슨 정도? 무슨 정도? 그러니까 의무가 간단하게 공부하면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적,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적.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중개의 유형, 오 많이 공부했네.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가 아니라 무슨 중개? 민사 중개. 그러면 이 쌍방적 중개, 일방적 중개는 다 가능하겠어요? 이건 다 가능해요.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 전속 다 배웠죠? 그래서 그 밑에 책을 한번 보세요. 그 도표 밑에. 자, 개공은 참여 중개하고 전시 중개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전시 중개만 할 수도 있다. 그 질문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행하는 부동산 중개는 상인간의 상거래가 아닌 사인과의 일반 사적 거래 행위 대상으로 무슨 중개 성격이 된다? 민사중개. 상사중개가 아니라 무슨 중개? 민사중개. 그리고 이제 사중개가 아니라 공인중개. 단독 공동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일방적하고 쌍방적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한번 읽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개는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됐어요? 예. 자, 중개 유형 생소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개공 후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가 지시중개하고 뭐다? 참여중개. 지시중개는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 제공하면 개공할 일 끝나 안 끝나? 끝나. 그리고 참여중개는 뭐까지? 거래계약까지 끝내주고 보수를 받는 것이 참여중개. 관여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가 공인중개하고 뭐다? 사중개. 공인중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개. 그죠? 사중개는 개인들이 그냥 하는 거.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 단독하고 뭐다? 공동. 혼자서 물건을 중개한 것이 단독. 2명 이상이 협력한 것이 공동.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행위 대상 행위에 따른 분류. 상사하고 뭐다? 민사. 타인간의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 걸 상사. 상행위 외의 행위를 대상한 것이 민사. 상사중개는 상법 적용. 민사중개는 각 개별법.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중개는 민사중개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의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일방정하고 쌍방정.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중개활동 의무가 없는데 우연히 거래 성사된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방정. 서로가 의무를 지는 것이
쌍방적. 자, 일방적 중개 가장 대표인 것이 일반 중개 계약. 됐죠? 예, 쌍방적 중개 대표인 것이 전속 중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 유형 정리됐죠? 예,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 개념 들어갑니다. 중개업 첫째 줄 읽으면서 밑줄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다른 사람은 뭐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뭘 업으로 한다? 자, 하나만 충족돼야 돼요? 셋 다? 셋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거 다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의뢰인을 말합니다. 자, 의뢰인. 그럼 의뢰인 범위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 의뢰한 거에 가장 대표적이죠? 이분이 개공에게 의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진짜 소유자는 병인데 갑이 병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수임인이 의뢰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임인은 어디서 나와? 대리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수임인. 어디서 수임인이란 단어가 나오냐고. 수임인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 사무처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 위임 계약에서 나와요. 그러면 수임인 개념 다시 잡아드릴게요. 이건 지금 개념 잡는 거예요. 용어 잡는 거라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 사람이 을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을 합니다. 사무 처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사람을 위민, 맡은 사람을 수임인이란 말을 써요. 여기서 수임인이 나와요. 이게 무슨 계약이냐? 위임 계약이에요. 위임도 계약이거든요. 일을 맡아달라, 알았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사무처리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자, 이 사람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팔아달라고,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무처리 범위에 들어가고, 또 장부를 정리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 없어? 서류 정리, 장부 정리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아달라 이렇게 맡길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개공에게 의뢰를 맡길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의뢰인의 범위에는 수임인도 들어간다는 소리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임인은 어디서 나와? 위임 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의뢰인 범위는 수임인도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의뢰인을 의미한다. 이 사람 의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 자, 뭘 받으라 그랬어요? 일정한 보수가 중개 보수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개공이 중개해주고 나서 무료로 중개해줄 수도 있잖아요. 중개 보수를 안 받고, 그죠? 그러면 이 무료 중개를 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건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중개 개념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아까 우리가 중개 배울 때 보수 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없었죠? 알선만 하면 중개야. 그렇죠?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 하나 또 뭐예요? 자, 개공이 거래까지 끝내주고 보수를 달라고 요구만 했어요.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왜? 요구를 했는데?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오, 좋았어요. 강력하대. 확실해. 그러면 주고받기로 손가락까지 딱 걸어서 약속을 했어. 이것도 안 들어가? 혼자만 열심히 대답하고. 좋았어요. 자,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은 판례에서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안 받았으니까. 보수를 모았고 확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지 중개어부 개념 들어가요. 개념 잡았어요?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 가지고는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뭘 업으로 한다? 중개는 소개해 준 거죠? 업이란 건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으로 해. 그럼 상담을 업으로 하면 그건 상담업이지. 상담은 중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계속하면 상담업. 그럼 우리가 겸업 배웠죠. 부동산 임대 관리도 관리 대행을 계속하면.
그럼 관리 대행업이지. 업이란 건 계속성을 말하잖아. 그죠?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입니다. 그럼 업이 충족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업이 되려면? 세 가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다 아니다? 그럼 학생만을 전문으로 월세방을 중개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했어. 학생은 특정 불특정? 불특정이라고 했죠? 무슨 대학교 부동산학과 학생 그러면? 특정. 공인중개사 수험생들 그러면? 불특정. 원주 셰롬 수강생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범위가 한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럼 또 하나 계속적이고 뭐야 돼?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럼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계속이냐 반복이냐 여러 번 했단 소리죠. 근데 꼭 횟수만 갖고 따져요? 사회 통념을 따져요? 그럼 한 번 해도 계속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자, 사무소 내고 한 번은 한 번입니까? 계속. 개설 등록 후 한 번은 계속으로 보여요. 등록을 했다는 건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연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기야 말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비영리 목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택을 알선해 줄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도 중개업이 아니야.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도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개념 잡았어요? 그럼 두 가지만 더 하고 밑줄 볼게요. 중개업 개념에서 중요한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공부한다니까 옆쪽에서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죠. 중개해줬어. 잘 됐어. 그죠? 그러니까 고맙다고 보수를 줬어. 받았어. 근데 동네에 소문 났고 서로 해달라 그랬고 계속 했어. 그럼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 이걸 충족한 거잖아요.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등록 안 하고 해도? 중개업이요? 예. 중개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니까 무등록업자로 처벌을 받는 거야. 만약 중개업이 안 되면 무등록업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 중개업 개념에는 등록 유무를 뭐한다? 불문한다. 등록하고 하면 적법 중개업. 등록하지 않고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중개업 개념 정의할 때는 등록 유무 불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개업 개념에서 저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하나 그냥 보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또 한번 봐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예, 너무 심각한 게 같아요.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개공이 자 오로지 토지만 알선해요. 다른 거 취급하지 않아. 오로지 토지 전문이야. 토지만 계속 해주고 보수받고 했어요.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토지만 전문으로 해도 다른 건축물을 안 하더라도 중개업 개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중개업 개념 들어간 거 보세요. 개공이 오로지 임대만 전문으로 했어. 매매는 안 했어. 오로지 나는 임대 전문이다. 그러면 이거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켜도 이해됐어요? 예. 중개업 개념에 들어간다는. 개념 잡았죠? 그래서 중개업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정의는 아까 밑줄 긋죠? 자 2번 성립 요건 나와 있습니까? 양가를 1번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나와 있죠? 첫째 주로단 두 번째 다른 사람이란 중개 의뢰인 동그라미 의뢰인을 의미하는데 소유자 동그라미 대리인 동그라미 수임인 수임이란 단어 나와 있어요? 수임인도 포함된다는 거. 수임인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 단어가 나와요.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랬죠? 첫째 줄 중간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 안 하면 중개업은 아니야. 중개는 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 나와 있잖아요. 세 줄 밑줄 보세요. 판례도 중개된 거래사무소 보수를 현실로 받지 않냐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뭐하거나 약속 동그라미 요구 동그라미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누고 양가로 3번 뭘 업으로 해야 된다?
뭐 기억은 상식으로 읽어두시고 니은 두 줄 적으세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에 알선한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니다.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을 계속하면 상담업이지 중개업이 아니란 소리예요. 왜? 상담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아니라는 소리고, 그것도 한 줄. 주택 상가에도 관리 대행. 관리 대행이나 분양 대행을 계속하는 것은 관리 대행업이나 분양 대행업이 되는 거지 중개업이 아니에요. 겸업은 다 중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업으로 계속해도 관리 대행업이나 분양 대행업이 되는 것이지 중개업이 아닙니다. 원리 말하면 되니까 거기까지만 적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디귿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디귿. 자, 중개업 용의 정의상 등록은 요건을 하지 않으므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여러분 개설 등록 안 했잖아요. 중개를 업으로 해도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됩니다. 업이 되니까 무등록업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예. 등록 유무 불문. 자, 뒷페이지 넘어서요. 뒷페이지 니을. 자, 중개 대상물이 특정 몇 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만 한다 할지 아까 이야기한 거 다른 건 취급하지 않고 토지만 한다 할지 전문으로 한다 할지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거래 행위가 특정, 이건 뭘 말해? 임대업만 하고 매매는 안 한다 할지 이렇게 이런 것도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뜻이요. 두 번째 줄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특정 물건만 계속하거나 특정 거래 행위만 계속하더라도 중개업의 개념에 들어간다.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미음 두 줄 몇 적으세요. 중개업은 반드시 주된 업무로서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을 하지 않으므로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된다. 그 얘가 컨설팅업 거기까지만 몇 적으세요. 그럼 컨설팅 회사들이 컨설팅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취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중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죠. 그것도 계속하면 중개업이 돼야 안 돼? 네. 그러면 컨설팅 회사들이 등록 안 하고 계속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분도 중개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이에요. 원리가 그거야. 거기까지 말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업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으로 판례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반복 계속의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거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줄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줄 사회 다섯 번째 줄 후단이네. 사회 통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계속이냐 아니냐 횟수만 갖고 따진 게 아니다. 한 번도 계속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 통념으로 따진다 이 뜻이에요. 통념이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부 개념 첫째 줄 기억 계속성 반복성 제목 밑줄 그으세요. 제목만 밑줄 그어서 계속 반복성 제목 밑줄 그었어요? 이건 여러 번 했던 소리죠. 근데 아까 우리가 계속은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따라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제반 여건을 갖추어 개설 등록 후 첫 번째 중개 행위. 이건 한 번이에요, 계속이에요. 계속 업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밑에 우연한 기회 한 번. 이것은 계속이다 한 번이다. 한 번. 이 판례도 시험 찾으나 우연한 기회 이렇게 우연이란 말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한 번이야. 근데 개설 등록 후 한 번 그러면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성 제목만 맺어보세요. 무슨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 아니고 그러면 여백에다가 불특정 다수인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적어 놨어요? 예. 불특정 다수인을 세 가지 다 충족돼야 돼요. 자, 끝.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어느 법에 따라서? 이 법 동그라미, 취득한 자 동그라미. 두 가지가 핵심. 공인중개사란 말은, 자, 공인중개사란 말은 어느 법에 따라서?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면 이제 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가 공인중개사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 일을 하든 않든 뭔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2월 되면 다 뭐가 돼? 왜? 다 취득할 테니까. 공인중개사 엄청 많네. 그죠? 좋아요.
취득한 자요.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법에 따라서 이 법이 어느 법? 공인중개사. 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애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 질문 맞아요? 틀리죠? 어느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 여기를 바꾸든지 여기를 바꾸든지 됐어요? 근데 이 한 줄 가지고도 문제 내놓으면 틀린 사람 엄청 많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걸 잘 짚어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개혁공인중개사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갔습니다.